네, 앞서 그 지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는 건축물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현석 소방관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지진 대비하면서 가르칠 때 보통 책상 밑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같은 거를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머리에 맞았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의식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머리 부분의 상해가 지진 같은 이제 대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치료가 불가능하고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구조물 밑에 머리를 숨기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나 아니면 쿠션 아니면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가리고 상체를 약간 숙이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 방안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나서 진동이 멈췄으면 만약에 저희가 느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출구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창틀이나 문틀 같은 게 의외로 이제 흔들림이나 아니면 비틀림에 의해서 문이 안 열리기가 쉬워요. 만약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야지 그러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은 바깥 통신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이 안 열린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뭐 통신도 두절됐다고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올 거를 생각을 하고 일반 유튜브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을 보면은 애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자, 지진이 느껴져요?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 보고 식탁에 들어가라 그래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어머니는 흔들리고 있는데 가서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이러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무협지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아세무살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적을 죽여야. 제가 살아야지 저희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그 향후에 애들이 생존이 가능해지도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동이 잦아지고 난 다음에 출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출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보다 지진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조 가방, 긴급 배낭 이런 식으로 집안에 상비해 놓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랜턴, 상비약, 담요, 또 간편한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물을 반드시 확보할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 평상시에 사용하는 분량보다 일본에서는 20-30% 정도를 더 구매해서 항상 집안에 이제 좀 비축해 놓는 거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식료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식량이나 식수들이 이제 비상시에는 자신을 구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10%, 20%의 식량을 비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방관님은 비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리터 정도 이상씩은 항상 비축을 해놓는 것 같고요. 또 식량 물 관련해 갖고 질문하시니까 이제 언뜻 생각이 든 건데, 저희 부인 와이프는 뭐 당연히 민간인이죠. 민간인한테 너 만약에 우리 집에 지진 나거나 여기 고립되고 이러면은 어디로 도망갈 거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거냐고 질문을 하면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좀 답변이 다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디로 도망칠 것 같으세요? 집 안에서. 네,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쪽이 이제 정답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관문 쪽에는 위에서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적고 옆으로 쓰러질 책장이나 장롱 같은 게 없고,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막연하게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물 없으면 우린 죽지. 자, 그러니까 화장실로 도망을 가야 된다. 네. 화장실로 도망을 가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작은 공간에 또 화장실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구조도 안전하고 상수도를 틀면은 물도 나오고 하니까는 화장실로 있어서 진동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대피를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진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 매뉴얼 보면은 화장실은 반드시 피해야 될 장소로 사실은 언급을 해요. 왜죠? 네. 화장실에는 들어가면은 커다란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옆에 샤워기나 이런 게 벽이 떨어지기가 쉬운 물건들이 있죠. 요새 대부분의 인테리어 하는 집들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 벽이 보통 타일로 되어 있고 조그마한 진동에도 떨어져서 사람을 덮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저희 정부 대응 매뉴얼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수도 하도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틀어진 상수도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하수도가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물을 쓰면은 우리 밑에 있는 집이 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는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하수도 사용하는 거를 사실은 권장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로 대피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 뭐 급하면 물 정도 틀어놓는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상적인 지침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저희가 지진이 나면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와 방공호 느낌도 나고 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엘리베이터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을 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구조적으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있다가 전기 같은 게 끊기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 집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를 사실은 추천을 드려요. 아파트 20층, 30층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진 경보 울렸다고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대피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본인이 불가피하게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집안에 안전해질 때까지 머물러 계시고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에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어디 대피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행동은 이제 길이나 아니면은 보도 근처에다가 차량을 정차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매뉴얼에서 지금 권장하는 거는 차에서 내려서서 도보로 이제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넓은 공간이 있는 곳으로 대피를 하시라 그러는데 이제 도보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피하셔야 될 장소는 있는 게 이제 교량, 터널, 지하 이런 데는 그 자리에서 일단 빠져나오신 다음에 정차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진보다 더 무서웠던 게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 이분들이 경보 울리자마자 어디로 대피했냐면은 학교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위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이제 산으로는 왜 안 올라갔느냐? 산사태 나서 무너질까봐 야산에도 안 올라가는 거죠. 또 거기는 길이 고립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높은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바다에 있을 때 쓰나미가 닥쳐오면 경보가 울린 건 알았어요. 쓰나미가 닥쳐오면 나는 바다를 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육지를 향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한 딜레마거든요. 그러네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깊은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나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셨던 분들이 생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제 생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쓰나미 관련해서 유일하게 사망 사고 난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높이가 그렇게 큰 쓰나미도 아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2m 정도 높이의 파도가 닥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묵호항에 있던 어선 81척이 파손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물이 5m가 빠졌습니다. 5m가 빠지고 파도가 치고 빠른 속도로 파도가 치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파도가 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비산물들이랑 아니면 파괴된 이제 구조물들, 차량 이런 게 떠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물에 떠서 이제 버티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고립되거나 좀 며칠간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기다리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 당국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구호나 그 구조 활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방은 그 법령으로 지정한 긴급 구조 기관이죠. 사실은 육상에서 발생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다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에서는) 지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진은 이제 발생 빈도가 가까이 낮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제 화재나 홍수 같이 우리나라가 자주 겪는 재난에 비해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진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 재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건축물 붕괴, 화재,
위험문 누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개별에 해당하는 매뉴얼들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소방청은 119 국제구조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해외 18차례 정도 이런 대형 지진이나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구조활동을 하러 파견이 가고 있고, 그 설명해 주셨던 그 튀르키예 이번 대지진 때도 그 일진으로 61명이 파견을 나가서 구조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조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이랑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쌓여 있는 단계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원 측면에서 뭐 분기별로 화재 대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도 이러한 대피 교육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재난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일선 소방서 등에서 마련된 안전체험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지진체험 같은 걸 이제 다 한 번씩은 교육을 아마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도 7.0까지 체험하실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일선 소방서에 그 체험실 만들어졌을 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래갖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정말로 이거는 버틸 수가 없겠다 싶은 정도거든요. 7.0이면. 저도 민방위 때 해봤어요. 예. 이런 거를 그 기간 부서 단위별로 많이 오세요. 부서 단위별로 많이 오시고 이제 학생들 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새 대학생들까지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성인분들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7의 지진이 너무 궁금한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대피 체험이나 아니면은 연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 체험이나 지진 규모 체험이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 뭐 보통 하시다가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높은 층 사시다가 왕관기 타고 내려가시는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시면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진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요청 번호 같은 게 따로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긴급전화 신고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재난이나 아니면 구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19, 범죄나 긴급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112, 또 이제 비응급 행정전화라 그래갖고 저 110을 쓰실 수 있어요. 어느 번호로 전화를 걸으셔도 전화 거신 분의 위치, 핸드폰, 뭐 빠르게는 영상 통화까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펴져 있고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미리 정보만 주시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저희가 구조기관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19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119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이후로 지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에 안전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대응만,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